평범한 게 오히려 무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비범한 사람들이 네. 좀 불리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를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아마 모두가 다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일 거라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책 속에 돈이 되는 꿀팁을 드리는 코너 벌어보라입니다. 저는 교본고 유예슬이고요. 오늘은 오리지널 코드를 쓰신 저자이기도 하신데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빵원 그 자본을 전혀 없이 무자본으로 시작해서 그걸로 지금 글로벌 사업가가 되셔서 싱가포르에 법인을 또 세우신 사업가세요. 그런 오은환 작가님을 모시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오히려 평범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승부수로 작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비결이 뭔가요? 어떤 뜻인가요? 사실 평범해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평범한 게 오히려 무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랑 겹쳐 보이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면 알고리즘이 반응하고 알고리즘이 반응하면 확산이 되고 네. 그럼 사람들이 모여들면 기회가 생기고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선순환이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비범한 사람들이 네. 좀 불리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 나와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 이야기야 라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좀 거리감 이렇게 네. 느끼는 거고 네. 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한 거지? 라는 호기심을 자아내면 네. 우리가 오히려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가 영역별로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리도 마찬가지고 네. 뭐 패션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네. 나랑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했던 거지? 이런 이런 호기심을 일으키는 거 네. 그게 무기가 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조정하지 않아도 막 애쓰지 않아도 네.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고유한 매력을 네. 발산하는 걸로 내 컨텐츠에 결을 잡으면 그러면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럼 나만의 오리지널 코드를 사실 발견하는 게 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발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세 가지를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아마 모두가 다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일 거라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첫 번째로 해봤으면 좋겠는 거는 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부탁하고 물어본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다이어트 컨텐츠로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네. 그때 어떤 현상이 좀 있었냐면 살이 갑자기 많이 빠지니까 친구들이 14명이 줄줄이 저한테 다이어트 과외를 받고 갔어요. 뭐 먹었어? 운동했어? 잠은 몇 시에 잤어? 나 그대로 받아 적을래.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컨텐츠가 됐는데 네. 그걸 그렇게 공유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요리일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잘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선배님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라는 질문을 자꾸 받는다면 그게 시작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고 자꾸 부탁하는 거. 거기에 사실 오리지널 코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삶 속에서 뭔가 치열하게 극복한 경험이요. 마찬가지인데 전 다이어트를 17년 실패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봤을 때도 좀 신기했던 거예요. 나는 너를 평생 통통이로 기억하는데 너 어떻게 살이 빠진 거야? 라는 말이 나왔을 때 네. 사실은 제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네. 사람마다 다 그게 있거든요. 뭐 누군가는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네. 누군가는 취준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되게 치열하게 해서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네. 거기에 오리지널 코드 스토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세상에서 좋아하는 성공 스토리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가장 나의 취약했던 것을 극복했던 비포 애프터는 뭐였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너는 왜 그런 관점을 갖게 됐어? 그러니까 그거 좀 독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좀 어떤 독특함이 있냐면 전 사람이 그냥 개개인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더 잘하고 누군가가 못한다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겠지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 신기해 하더라고요. 다 등수가 있는 거고 잘하는 게 있는 거고 못하는 게 있는 거고 우위가 있고 열이가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다 다르다고만 보냐. 독특한 것 같다. 근데 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컨텐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리지널 코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네요. 것도 네. 다 모두가 오리지널한 코드가 있는 거지.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더 덜 대단한 게 어디 네. 있냐. 네.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관점인데 그 관점이 책에 담기니까 사람들이
뭔가 용기를 받았어요. 뭔가 힘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이 뭐가 있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컨텐츠로 담기게 됐을 때 네. 오리지널 코드로 들어가게 됐을 때 진짜 큰 힘을 좀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책 속에서도 강조하신 부분이 30만 구독자보다 오히려 진짜 유대감과 소통이 오고 가고 있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와닿고 있는 그 3만 명이라면 30만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맞아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인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팔로워가 늘 때 생각해 보면 네. 내가 누군가를 팔로우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네. 일단 구독.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건 팬심이 아니에요. 아. 그건 그냥 팔로우예요. 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보 자판기인 거죠. 아. 여기서 좋은 정보가 올 수도 있겠지. 버튼 누르면 나오겠지. 버튼 누르면 나오겠지. 그래서 일단 구독해 놓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연결된 건 아니에요. 네. 이 정보 자판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냥 정보를 준 사람인 거지. 내가 감정이 연결된 사람은 아닌 거죠. 네. 근데 팬은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어. 대화를 했어. 네. 대화가 오갔어. 정이 들었어. 뭔가 내 식구 같아. 내 사람 같아.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보 자판기가 아니고 의리가 생긴 관계가 됩니다. 관계네요, 진짜. 그렇죠. 예를 들어 정보 자판기는 AI 정보를 A가 주고 있었는데 B가 더 잘 줘요. 바로 넘어갑니다. 뭐 굳이 안 넘어갈 이유가 있어요? 더 그렇죠. 좋은 정보 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죠. 네. 근데 만약 이게 관계라면 나 이 사람한테 도움받은 게 많아. B 채널이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말해줘야겠다. 요즘 B 채널 너무 재밌는데 작가님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줄 수도 있는 오히려. 내 식구니까. 네. 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정보 자판기는 말 그대로 내가 언제든 갈아탈 수 있고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구독해놨어. 이거에 대한 몸집이 커져 있는 거고 네. 3만 명이 팬덤으로 모여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사람의 삶을 내가 지켜볼 거야.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할 거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할 거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달려갈 거야. 난 시간을 낼 거야. 이렇게 모인 3만 명은 네.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내 오리지널 코드대로 해야만 맞아요. 이게 가능하겠네요. 네. 뭔가 따라서 하고 정보를 뭐 집약을 해서 주고 이런 거는 진짜 그런 채널은 너무 많잖아요. 정보 이제 자판기라는 표현이 너무 찰떡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팬덤이 모인 사람들은 뭘 팔아도 팔리고 매출이 올라가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책 속에서 기억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그런 사람들만의 특징, 작가님의 특징이겠죠? 여쭤볼게요. 네, 저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늘 가다듬는 부분이고 사람들에게도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체크리스트로 삼고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네. 왜 그걸 하는지가 보이는 사람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실 정보 그 자체나 네. 상품 그 자체보다 왜 이게 생겼지? 왜 그걸 하는 거지? 무슨 의도인 거지? 무슨 의미로 하는 거지? 이런 거를 보게 됐을 때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람 너무 의미가 좋잖아. 그 사람 너무 의도가 좋잖아. 의도. 그 사람 생각이 너무 좋잖아. 가치관이 마음에 들어. 이러면 우리 관심 갖고 계속 보잖아요. 맞아요. 어딘가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도 나는 이걸 왜 하지? 내가 의도가 뭐지? 좀 선한 의도가 있다면 그건 뭘까? 라고 하는 걸 점검하고 자꾸 체크해보는 거 해봤으면 네.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신뢰가 제품에 쌓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브랜드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품을 쓰다가 이 화장품이 내 피부에 너무 찰떡같이 잘 맞는데 단종이 되는 경험을 해볼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왜 없어지지? 있죠. 없어지면 안 되는데?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브랜드의 신뢰가 쌓였다면 그 브랜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 거예요. 맞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쵸? 네. 예를 들어 S땡땡 화장품인데 A 제품이 단종이 됐어. 네. 그럼 S땡땡에 들어가서 S땡땡이 A를 없애고 분명히 B를 만들어줬을 거야. 맞아요. 난 B라도 사고 싶어 이러고 네. 뒤지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품으로만 존재를 했다면 찾아갈 길이 없어요. 우린 그냥 다음 어떤 화장품을 찾아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기억이 되고 싶다면 그 신뢰가 사람들이 뭔가를 좋아하게 되고 뭔가를 기억하게 되는 거가 나한테 쌓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의 서사, 나의 브랜드, 내가 만들어낸 말 그대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사람들의 네. 좋은 기억이 쌓일 수 있도록 장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그 집 원래 죽집이었는데 요즘 비빔밥 시작했더라. 근데 죽이 맛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비빔밥도 맛있을 거야. 네. 이렇게 타고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난 죽을 잘 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만든 사람,
그 서사의 매력이 쌓이게끔 네. 기억이 되게끔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세 번째는 기억이 되려면 설명하기 쉬워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주식하면 누구시지? 네. 떠오르는 분이 분명히 있을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럼요. 그런 것처럼 선명하게 딱 기억이 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를 어떻게 설명할까를 생각조차 못 해보는 것 같아요. 한 단어가 딱 떠오르게끔 네. 내가 나를 좀 정돈하고 내 오리지널 코드가 뭐다라고 하는 걸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면 사람들이 자꾸 그 키워드로 그 단어로 그 문장으로 기억을 할 텐데 그 장치를 안 하면 그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 있어 만나봐. 아 만나보면 알아. 이렇게 되면 기억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 단어로 각인시키고 공감가네. 한 문장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그 단어가 뭘까라는 걸 자꾸 생각해보고 다듬어보는 거. 그거 해보셔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결국은 그래도 내가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팔려고 하는데 팔리지는 또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죠. 네, 그런 경우에 조금 구매까지도 연결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할 수가 있다라고 책에 맞아요. 이야기 주셨는데 네. 그 비법도 여쭐게요. 네. 사실 안 팔리고 팔리는 브랜드나 사람은요. 들여다보면 너무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비포 애프터를 잘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거든요. 네. 더 나은 삶을 원한단 말이죠. 내가 이 제품을 쓰거나 내가 이 사람을 가까이 했을 때 뭐가 더 좋아질 거지? 이게 보여야 돼요. 가령 이게 사람 매력이라면 이 사람이랑 내가 친하게 지내면 내가 이 사람을 팔로우 해놓으면 내가 이 사람 정보를 계속 받으면 내 삶에 뭐가 이롭지? 비포보다 애프터가 낫겠다 라는 판단이 들면 나 이 사람 곁에 두고 싶다. 기회가 많아지죠. 두 번째는 잘 팔리는 브랜드, 잘 팔리는 사람은 혼자 주장하지 않아요. 나만 그랬어. 나만 변화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정말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제품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리뷰. 책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품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리뷰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좋았어요. 정말 특별했어요. 비포 애프터가 생겼어요. 너무 대박이에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많고 구체적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나만 몰랐나 봐. 왜 난 이걸 이제 한 거지? 맞아요. 나도 올라타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즉시 올라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증거가 보여야 됩니다. 눈에 보여야 된다. 네. 세 번째는요. 한국인들이 참 못하는 거예요. 팔아야 됩니다. 세일. 사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제가 아무리 책을 썼어도 제가 제 채널에서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그 책이 4월 12일 오전 9시 교보문고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네. 아무도 몰라요. 그렇구나.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미리 예고도 해야 되는 거고 말씀도 드려야 되는 거고 푸시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렇지 않아도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는 거를 그러니까 타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네. 너무 쑥스러워하고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안내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네. 하지만 사실 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있죠. 말해줘서 고마워. 나 그거 놓치기 싫었는데 덕분에 선착순 들어갔어. 덕분에 내가 일쇄개tes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가 네. 사실은 또 수요자의 입장이긴 한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당당한 판매자라면 준비된 판매자라면 네.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 제품이 여러분이 정말 필요했던 그 상품이 지금 구매 가능해졌습니다.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국인이 하기 어려운 거 맞긴 맞네요. 네. 근데 특히. 그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매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사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고 완벽하게 나는 채널을 만든 순간부터 스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예 시작을 못 합니다. 그리고 기가 죽어서 난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성취가 없네. 성과가 안 나오네. 좀 창피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하다가 그만둡니다. 지속하기가 어렵고. 네. 그래서 저는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오히려 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지문 들여다보듯이 내 삶 속에 내가 어떤 경험들이 좀 쌓여 있지? 어떤 약점들이 좀 쌓여 있지? 어떤 극복한 이야기가 좀 있지? 라고 하는 걸 본 다음에 그걸 누구랑 연결할지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내가 생각이 너무 많고 엉켜있는 걸 풀어주는 걸 좋아하는 성질을 요즘에는 콘텐츠로 연결을 해볼까? 라고 하니까 콘텐츠 도메인에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코드가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어떤 도메인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톡 한번 좋은 마음으로 건네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시작해 보는 거예요. 막 완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걸어보는 겁니다. 친구에게 말 걸듯이. 그리고 좀 지속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령 오늘은 평소보다 반응이 좀 좋네? 오늘은 평소보다 사람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다네? 내가 뭘 그렇게 매력적으로 잘한 거지? 라고 하면서 챕터 하나 공부해보고 적용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콘텐츠가 점점 더 사랑을 받으면서 알고리즘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이러다 인플루언서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조금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장하게 시작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귀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좀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톡톡톡 건네보고 반응이 오면 반응이 온 걸 더 해보고 만약에 그때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리지널 코드 책 보면서 같이 하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